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소방 공무원이고 집은 오피스텔 자가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하면 뭔가 인생에 별로 굴곡이 없어 보이는 평탄한 삶 같겠지만 저는 사실 돌싱입니다. 2년 전쯤 이혼을 했었어요. 다 지나간 일이라 웬만하면 다시 상기하진 않지만 오늘 치과에 다녀오니 예전 시어머니가 생각이 나서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오는 통에 치과 체어에서 한참을 웃었답니다. 그래서 치위생사가 왜 웃으시냐고 저에게 물어보길래 저는 금리만 보면 예전 시모가 생각난다며 그때 사건을 얘기해주니 치위생사도 깔깔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이혼 잘했다고 요즘은 이혼할 때 축하 파티도 한다고 하면서 그지 같은 소굴에서 잘 나왔다고 하더군요. 오늘 갑자기 그 일이 생각나 글을 한번 써보려 합니다. 전 남편이랑은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였지만 서로 첫눈에 반해서 그날 바로 애프터해서 사귈 정도로 불같이 연애했습니다. 전 남편 자체는 솔직히 큰 하자가 없어 보였어요. 직렬만 다른 같은 공무원이었고 키도 크고 호감형 외모에 노래도 꽤 잘해서 사람들이 장난삼아 요즘 트로트 남자 가수들이 대세인데 한번 데뷔해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끼도 많고 성격도 성실하면서 시원시원했던 그는 제 마음을 다 가져가기에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나왔고 양가 어른들과 식사도 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힌트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자리가 진짜 이상했었거든요. 첫 인사 자리인데 1시간을 늦으시는 거예요. 계속 안 오시길래 남편이 전화를 걸었더니 배고프면 먼저 시켜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 듣고 시장이던 남편이 바로 식사를 먼저 시켰어요. 하긴 퇴근하고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 1시간이 넘도록 음식 냄새 맡으며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곤욕이긴 했어요. 제가 조금 더 기다려보지 않겠냐고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괜찮다면서 그냥 음식을 시키대요. 그렇게 나온 요리를 한 젓가락 먹었을까? 어머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 시키랬다고 정말 시켰어?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라고 하시며 길길이 날뛰고 화를 내시더니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황당해서 어머님을 잡으러 뛰쳐나갔더니 어머님이 저를 확 째려보시며 제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일부러 지켜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른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홀랑 밥을 시켜먹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재원 씨가 배가 고프다고 괜찮다고 하길래. 그래도 네가 계속 말렸어야지. 미안하지만 넌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올 자격이 없다. 하시면서 휙 나가시더군요. 너무 벙쪄서 제가 그 자리에 얼음이 되었었고 뒤늦게 상황 파악한 남편이 헐레벌떡 어머님께 따지러 갔지만 이미 택시 타고 자리를 뜨신 상태였어요. 저는 그날 헤어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예의 없는 어른은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제 시어머니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전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헤어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마음 굳게 먹고 이별을 구했더니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와 울고불고 난리치며 자기 엄마랑 연 끊겠다고 앞으로 얼굴 보고 안 살겠다고 하면서 저 놓치기 싫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군요. 한 달 동안 6kg이나 빠질 정도로 전 남편은 많이 힘들어했고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흔들려 다시 만났어요. 물론 만약 다시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어머님이랑은 최소한의 접촉을 하겠다. 그리고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나를 힘들게 하면 반드시 중간에서 막아주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결혼을 전제로 다시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놈의 사랑이 뭐길래 제 과거의 모습이 한심스럽긴 했지만 누구나 흑역사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때는 그 남자가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본인 어머니랑 연을 끊겠다고까지 하니 흔들릴 수밖에요.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고 또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진짜 앞으로 어머님이랑 안 보는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그렇게 날 잡고 예식장 예약하고 신행 계약하고 뭐 하고 뭐 하면서 뒤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드디어 시어머니가 나타나시더군요.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요. 예물 예단은 서로 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는 아무리 니들끼리 하는 결혼이라지만 해야 할 건 해야지. 반상기랑 은수저 좋은 걸로 해다 보내라. 하시더군요. 너무 황당했고 또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자에게 말했더니 본인도 말릴 만큼 말려봤는데 더는 안 되겠다면서 이제 어머님이 이것저것 관여하고 싶어 하신다고 이제와 딴 말을 하더군요. 그게 결혼식 한 달 전 일이었죠. 청첩장 다 돌리고 올 손님들한테 식사 대접 다 하고 신혼집도 구해서 며칠 뒤면 가전 가구 다 들어오는데요. 제가 진짜 바보 같았던 거죠. 뒤늦게 남편에게 따지며 어머님이 나한테 연락할 일 이제 없을 거라며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식사만 하면 된다면서 이게 뭐야? 라고 했더니 본인도 난감해하면서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내 엄마인데 어떡해. 자기가 좀 참아주라. 우리 결혼식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와 파혼할 거야? 내가 더 잘할게. 응? 하면서 저더러 참고 넘어가 주길 바랬죠. 친정에서 노발대발 난리를 치셨지만 솔직히 말해서 발등에 불 떨어진 시기에 모든 걸 뒤엎고 파혼을 외칠 자신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좁디 좁은 공무원 세계에서 이러쿵저러쿵 말 나오는 것도 끔찍했고요. 결국 별 소득 없이 결혼 진행을 쭉 하게 됐죠. 다만 저도 화가 난 터라 어머님께 시시때때로 할 말 다 하며 때로는 대들기도 했습니다. 예물 예단 안 하기로 했으니까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어머님은 당황해 하셨지만 그래도 당신께서는 며느리한테 꼭 금부치는 주고 싶었다며 저에게 약 2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세트를 주시더라고요. 일단 받긴 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어서 사과의 뜻으로 주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악어의 눈물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렇게 찜찜한 결혼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많이 좋아한 사람이기도 했고 저 역시 결혼을 정말 하고 싶어 했던 여자였으니까요. 신혼집 꾸미는 재미도 좋았고 잘난 남편이랑 결혼에 꼴인했다고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 앞에서 어깨도 으쓱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예전보다 안정적인 느낌도 들었고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살아간다는 동반자가 생겼다는 점이 참 행복했어요. 다만 시댁 때문에 자꾸 다투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잡을 때는 시댁이랑 연 끊고 살아도 된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피곤한 일에 손을 떼고 싶어 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은 개혼이라 아들 일에 간섭하고 싶어 했고 남편은 처음에는 제 생각하느라 막아주긴 했지만 어머님의 지속적인 잔소리에 지쳐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만 참아주면 되는데 아직도 결혼 전 일에 꽁에 있다며 제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어느새 남편은 지 부모 편이 되어 있었고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아들이라면서 제가 양보하고 시어머니께 굽혀주길 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안부 전화를 끊임없이 요구하셨고 저는 일도 바쁜데다 굳이 할 말도 없는데 하고 싶지 않아서 버텼거든요. 그런데 제 전화 한 통하면 시댁 분위기랑 저랑 남편의 사이도 좋아지니까 참 그게 저를 스스로 옥죄게 만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가스라이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만 숙이고 들어가면 어머님도 더 이상 남편한테 잔소리 전화도 안 했고 이래저래 얼굴 붉힐 일이 없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시댁에 왕래하게 됐고 저는 어느 순간 다 체념하고 보통의 며느리가 되어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 드리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시댁 내려가서 일 도와드리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시집살이 당연히 있었죠. 저 올 때까지 설거지 안 하고 잔뜩 쌓아놓은 채 기다리셨다던가? 남편이랑 저랑 둘 다 당직 근무하고 시댁 가는 건데도 저한테만 일을 시키며 당신 아들은 방에서 꿀잠 자게 만든다거나 솔직히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남의 눈이라는 게 뭔지 저도 SNS에 행복한 척 결혼 생활 올리는 흔한 여자가 되었고 그렇게 제가 구축한 저의 이미지를 깨부시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한 결혼인데 이제와 이혼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어쨌든 저 하나만 참으면 모든 것이 문제없는 분위기도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이것저것 잔심부름도 징그럽게 많이 시키셨어요. 홈쇼핑 보다가 뭐 사고 싶은 게 생기면 TV에 나오는 전화로 안 것이고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돈 줄 테니 이번엔 제가 결제해서 사달라고 해놓고는 돈 입금해 주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는 왜 그렇게 자주 가시는지 얘기 들어보니 결혼 전에 가셨어야 했는데 꾹 참으신 것 같더라고요. 임플란트 할 것도 미리 다 뽑아 놓으셔놓고는 수술은 안 하고 버티시다가 아들네 결혼하고 나니 이 심어야 한다면서 저희더러 500만 원 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한테는 따로 전화를 하셔서는 충치가 생겨서 아무것도 못 먹겠다며 저더러 CM이 장사 치르고 싶지 않으면 빨리 금리 해달라 하시더군요. 말을 해도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댁은 지방에 3층짜리 건물도 있고 아버님도 공무원 연금 받아서 여유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들네 결혼했다고 완전 기대려 하시더군요. 정작 저희는 대출금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며 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어머님은 시어미 금리 정도는 네가 해줄 수 있지 않니? 내가 너 결혼할 때 폐물 준 거는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하시며 자꾸 예전에 주셨던 금목걸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다 못해서 어머님 그거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걸로 어머님 치과 치료 받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래도 그게 아니라면서 병원 오가는 건 며느리가 수발 들어야 한다고 저더러 치과에 같이 가달라고 하시더군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은 단순 돈이 아니라 그냥 며느리를 부려먹고 싶으셨던 거죠. 너무 스트레스 받았지만 결국 어머님 모시고 치과 오가며 충치 치료해드렸고 금리 2개 씌워드렸습니다. 그때 140만 원인가 쓴 것 같네요. 그렇게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랑 몇 번 싸우기도 했지만 남편은 싸운 다음 날이면 엄청 큰 장미 꽃다발을 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제 기분 맞추며 집안일 다 하고 저녁밥도 차려서 저한테 대령해주고 아무튼 처세 하나는 끝내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결혼 생활을 했을까? 정말 당황스럽게도 남편이 바람이 났더군요. 같은 사무실 20살짜리 계약직 여자애랑요. 그 사실도 남편 아는 사람한테 제보받아서 알게 됐어요. 남편은 정말 치밀한 사람이라 저한테 들키지 않으려 폰을 2개 갖고 다니고 있었고 매달 시댁에 용돈 드리는 척 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시부모님 통장으로 입금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통장 자체를 남편이 갖고 있었고 체크카드 발급받아 그걸로 불륜하는 데 쓰고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하늘이 노랗게 보이더군요. 정신이 까마득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결혼 2년도 안 되어 바람이 날 수가 있지? 싶은 생각에 눈물도 안 날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눈이 뒤집혀서 그 길로 남편 머리를 쥐어 잡아 뜯어버렸고 그 불륜 상대 기집애한테 찾아가 뺨도 때렸어요. 그리고 시댁에도 당연히 말했죠. 처음에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면서 발뺌하더니 나중에는 20살짜리랑 바람이 난 거면은 그냥 한순간의 감정이다. 그냥 호기심에 그랬을 거야. 네가 이해 좀 해주라. 하며 또 저더러 조용히 넘어가길 종용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너만 참고 넘어가주면 우리 아들도 이제 너한테 더 잘할 거다. 집안일도 빡시게 하라고 내가 그리 일러둘게. 너한테도 잘하고 우리도 이제 너 쓸데없는 일로 부르지도 않겠다. 너 피곤할 일 없게 만들 테니까 그냥 너도 이게 앞으로 결혼 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렴. 라고 하시길래 네? 또 저만 참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라고요? 이게 기회라고요? 어머님은 진짜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따졌더니 어머님이 얼굴이 벌개지시며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니들 애도 안 가진 신혼인데 남자가 벌써 바람이 난 거면은 멍청한 부인 잘못 아니겠니? 네가 어떻게 하길래 남자가 바람이 나. 여우처럼 굴진 못할 망정 매사 떽떽거리며 손에 한 푼 안 보려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바람이 나는 거 아니야. 하시며 저에게 윽박 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혼할 거면 하라며 자기는 돈 한 푼 안 줄 거라고 큰 소리를 되려치시고는 잠수를 타시더군요.
남편은 그 여자애랑 깨끗하게 끝냈고 그냥 딱 한 번 만나본 거라며 또 싹싹 빌고 있었고요. 참 그 와중에 돈을 어떻게 그렇게 치밀하게 빼다 썼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세상에 시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이 바람난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장도 아들한테 넘겨주셨던 거고요. 며느리한테는 매달 용돈 받은 척 할 테니 그걸로 여자랑 쓰라고 하셨댔나 봐요. 게다가 시모가 10만 원, 20만 원씩 돈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느낌이 뭔지 알겠더군요. 뒷목이 싸해지는 게 진짜 드라마에서 충격받으면 주인공들이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길로 시댁에 찾아가 난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바람이 났는데 말리지는 못할 망정 돈 쓰라고 통장을 쥐어줄 수가 있냐고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시댁을 뒤집어 엎었어요. 조용조용한 며느리가 눈이 뒤집혀서 새빨개진 얼굴로 시댁을 다 때려 부수고 있으니 너무 당황하신 나머지 어머님은 살짝 쉬도 지리셨더군요. 남편 바람을 겪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진짜 눈에 뵈는 거 없어요. 너무너무 충격이라 이성을 잃거든요. 그렇게 시댁 가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조금만 놀다가 간두라고 했어. 나도. 내가 다 며느리 너 생각해서 그런 거야. 괜히 어설프게 바람났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마음이 지옥 불인 건 너잖니. 나도 같은 여자니까 너 생각해서. 저를 생각해서 그러셨다고요? 이건 기만이죠. 저 이혼할 겁니다. 근데 이혼하더라도 저 사람 직장에는 알려야겠어요. 아시죠? 공무원 사회 좁디 좁은 거. 저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며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을 하냐며 저를 말리시더군요. 제가 너무 어리고 또 결혼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요. 뭘 모르는 거라며. 이런 걸로 이혼할 거면 세상 사람들 다 혼자 살고 있는 거라고. 남자 바람 그거 별거 아니라면서 또 저를 설득하려 하시더군요.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고 친정에도 이혼하겠다 통보한 상태라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에 발령받아 떠나면 그만이고 더는 남편한테 정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걸, 아니 좋아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셨던 분이라 남편이 바람났다고 이혼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남자가 바람이 났으면 내 잘못이 크구나 하고 더 애쓰지는 못할 망정. 너 우리 아들 엄청 사랑하잖아. 이 정도 용서도 못 해주니? 그리고 너는 네 남자가 다른 여자랑 놀아난 게 분하지도 않아? 네가 더 노력해서 어떻게든 잡아둬야지. 너도 참 한심하다. 한심한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죠. 어떻게 바람을 부추길 수가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그 부모의 그 아들인가 봐요. 듣자 하니 아버님도 바람 꽤나 피우셨다던데 어머님은 벨도 없으세요? 며느리한테 그런 과거나 물려줄 생각하시고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난리가 나더군요. 그러더니 제 눈앞에 별이 번쩍 뜨더라고요. 네, 저 뺨 맞은 거였어요. 어머님이 제 싸대기를 때리셨더라고요. 분해 죽겠다는 얼굴로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래, 이혼해! 너 같은 거 이제 저도 안 갖는다. 뭐가 어쩌고 저째? 네가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는 거야. 너는 그따위 심성으로 재혼을 해도 또 이혼 당할 거다. 이혼을 당해? 이혼 당하는 건 네 아들이지. 제가 소리를 지르자 시모는 악다구니를 쓰며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더군요. 그러면서 너 이혼할 거면 내가 해준 폐물 도로 뱉어내. 그거 내 아들 여자친구 주게 다시 달라고. 이러시더라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다시 뱉어낼게요. 그깟 200만 원짜리 금부치 다시 돌려줄게요. 대신 어머님도 내가 해준 금리빨 도로 뱉어내요. 라고 했더니 시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시더군요. 내가 금리빨 2개 해줬잖아요. 나도 금목걸이 받은 거 뱉어낼 테니 당신도 그거 도로 달라고. 라고 외쳤더니 시모가 저더러 미쳤다고 하시며 뒤로 물러나시더군요. 저는 신발장에 달려가 공구함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꺼내 어머님에게 다가갔죠. 시모가 저와 망치를 번갈아 보더니 뒤로 넘어지시며 막 뒷걸음질 치시더라고요. 그때 집에 아무도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시모가 저랑 단둘이 얘기하겠다며 시부랑 남편을 밖으로 보냈었거든요.
제가 망치를 들고 씩 웃으며 시모에게 다가가자 시모가 또 쉬를 지르셨어요. 요실금 있으시거든요. 그러더니 엉엉 울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시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제발 그만하라고 하는데 묘한 쾌감이 들더군요. 그대로 망치를 내던지고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위자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남편 직장에다 다 말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시모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집에 왔는데 다음날 정말 제가 말한 위자료가 입금되어 있었어요. 제가 5천만 원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 바람난 여자애한테도 가서 네 부모한테 다 말하기 전에 위자료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어려서 그런지 벌벌 떨면서 바로 자기가 모은 2천만 원 다 보내주더군요. 저는 그 길로 이혼 서류 작성해서 남편한테 도장받고 서류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이혼했냐고요? 아니요. 남편 직장 인사과에 바로 전화해서 증거 제출하며 그 계약직 여사원이랑 불륜 관계라는 사실 다 말했습니다. 둘이 사람들 퇴근하면 사무실에서 불륜했던 것까지 전부 다요. 남편은 당연히 인사과 끌려가 부서 이동당했고요. 사실상 좌천입니다. 이제 승진도 못하고 어딜 가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해요. 그 여자애도 그냥 놔주지 않았죠. 그 부모한테 가서 싹 말했습니다. 뒤집어 지시더군요. 그랬더니 그 여자애랑 남편이 저에게 난리를 치며 위자료랍시고 7천만 원이나 받아놓고 왜 약속 안 지키냐며 난리더군요. 깔깔 웃으며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혼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 찾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위자료로 3천만 원도 못 받을 거라고 하더군요. 법이 그렇대요. 마음의 상처는 상처대로 다 받았는데 꼴랑 3천 받고 물러서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신혼집 바로 정리해서 나왔고요. 남편 이름으로 대출받은 전세라 뭐 소송 걸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산 가구 가전 그대로 들고 나왔어요. 시모는 모든 사실 알고 나서 저한테 고래고래 따지러 왔더군요. 5천만 원 해주면 아들 직장에 안 말하겠다더니 왜 거짓말했냐, 왜 자기를 속이려 드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울고 불고 뒤로 넘어가시더군요. 제가 조용히 말했죠. 속아보니 어떠세요? 거짓말에 당하니 기분 어떠시냐고요. 제가 딱 그랬어요. 시댁에 충성하고 남편한테 아낌없이 사랑 줬는데 돌아온 건 배신이더라고요. 억울하면 고소하세요. 당신이랑 그런 약속한 적 없다고 거짓말하면 그만이에요. 당신 아들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이라고 했더니 분에 못 이겨 또 바지에 쉬를 지르고 난리가 나시더군요. 제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간단했고 전 남편은 좌천당해 어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지역으로 가서 개고생한다고 들었고요. 전 시댁은 저한테 5천만 원 뜯기고 화병 났다고 하던데요. 알게 뭐예요. 저는 속은 시원하지만 그때 받은 상처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되네요. 그래도 일찍 끝낸 것에 다행이라 생각해야죠.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시간 보내지 않을 거라 다짐, 또 다짐하는 중이네요.